마켓 무버입니다. HBM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HBM에 안주하지 않고 조용히 넥스트 H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이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히고 있는 SR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데요.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열을 최대 400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는 최대 상한선이 175도씨인데 열 최대 상한선 400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또 전압도 실리콘 웨이퍼와 대비했을 때 최대 10배까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게 되고 고온 상황 그리고 고전압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물론이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우주 항공 분야에서 등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의 규모가 올해는 10억 1천만 달러에서 다가오는 2030년에는 30억 5천만 달러까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24.7%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재 해외 소수 기업들의 독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SRC 웨이퍼 관련주들 안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기업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와 ALT인데요.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실트론 등과 SRC, GAN의 전력 반도체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T의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의 협력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SRC 웨이퍼 후공정 다이싱 공법과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서 파이가 커지게 되면 또 주목받게 될 제 밸류체인 기업들도 관련주로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경우에 12인치 SRC 전력 반도체 제조 라인을 구축한 바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도 SRC GAN의 전력 반도체 구동 회로와 관련해서 국책과제로 주간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기업입니다. DB하이텍은 파운드리 기업으로 2026년 SRC 반도체 양산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엘비스미콘이 DB하이텍과 함께 전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공동 개발을 선언한 바 있어서 또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관련 넥스트 HBM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금호석유입니다. 3% 넘게 상승세 오늘 11만 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11만 4,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사님,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금호석유 가장 좀 상징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은 롯데케미칼과 이제 시가총액이 30년 만에 역전이 됐다. 이제 사실 두 기업 모두 업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다음에 금호석유를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화학 쪽은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업스트림은 원유에서 나프타, 그다음에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업스트림, 그다음에 그 에틸렌을 받아서 에틸렌으로 각종 부산물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금호석유 같은 그 다운스트림 기업인데 지금 롯데케미칼이랑 LG화학의 차트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의 미래가 좀 굉장히 암울하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에틸렌과 나프타의 이제 가격, 이제 에틸렌 스프레드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단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로 꼽혔을 때 이후 화학주들 많이 꼽혔단 말이죠. 근데 중국들이 지금 내수를 다 자체 생산을 커버를 하고 있고, 근데 중동의 COTC 공법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원유를 파내서 바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불리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에틸렌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로 만들까? 천연가스로 에틸렌을 굉장히 싸게 만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이 업스트림 기업들이 에틸렌이 거의 뭐 반이 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4년 동안 내려가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에틸렌 가격이 낮아지면 업스트림은 손해를 보고 다운스트림은 조금 반사이익을 보겠죠. 그게 이제 금호석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천연 고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기업들은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니까 반사이익을 보겠죠. 반대로 이익을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쪽의 타이어들은 합성 고무가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금호석유는 화학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살펴볼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는 플러스 옵션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보니까는 주가가 2025년 1월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9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는 1월 달에 8만 원대, 보니까 11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주가 탄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학업종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좋겠고 기관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는 최영직 PB님의 종목 만나보고 갈 텐데 아주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유진로봇 가지고 오셨습니다. 15% 넘게 급등세, 장중한 때는 10,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이 워낙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을 좀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로봇주들이 정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올 초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지금 와서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부각이 됐던 유진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또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용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홈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런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유진 로보틱스와 합병하고 나서부터 지능형 로봇 등을 계속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라던가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듯 로봇과 함께 자율주행 테마도 엮여져 있는 종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모멘텀 작용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탄력 을 보였어요. 오늘 정식품 제조 공장에 1.5톤급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 5대를 도입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탄력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회와 함께 실증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고카트 1,500을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장에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멘텀이 오늘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유진로봇 또한 해외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또 해외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해외 수주 비중이 7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원래 밀레라고 그 독일에 있는 이제 전자제품 기업과 협업을 해서 청소 로봇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중단이 됐어요. 대신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B2B 프로젝트를 더욱더 집중을 해서 해외 수주를 더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만큼 유진로봇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최근에 작년 말부터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타고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갭을 메울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10,000원대 구간 뚫어주게 되면은 매물 비어있는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유진 로봇도 로봇 섹터 중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진로봇과 같은 좀 급등이 나온 기업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약간의 조정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인데 오늘 3% 넘게 상승세 53,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2거래일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박근호 의원님 이 기업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일단 그 남북주 얘기 나올 때 가끔 움직이지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그 후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신축이 좀 약간 저조한 상황인데 왜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나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교체 시기가 저희 방송국 건물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바꿨고 작년에 24년도에 바꿨으니까 한 23년도 만에 엘리베이터를 전체를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약 24만 대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37,000대 정도가 지금 교체를 좀 준비 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사도 좀 나와 있었죠. 정리를 좀 하면 이 교체 엘리베이터가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보다 더 큰 시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의 어떤 그 실적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를 보면 거의 뭐 상승 안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양호하게 들어와 있고요. 기관들도 지금 현재 매도가 거의 좀 약간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쪽으로 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고점 넘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 말씀처럼 굉장히 또 특별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걸 본다고라고 생각을 할 법한 기업인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조일 알미늄인데 오늘 1.7% 넘게 상승세 시작이 좀 고점이었어요. 보니까 1,786원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 다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일 알미늄은 이와 관련해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변으로 스트립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양극박제라던가 아니면은 건축내, 외장재, 자동차용 소재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오히려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비용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개수를 판매를 해도 조금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에서 조일 알미늄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2월에 톤당 2.6달러 정도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알루미늄 선물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서 조일 알미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일 알미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영지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